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아, 벌써 두 번째 시간 영어의 개념을 배우는 예, 아, 제임스 김입니다. 여러분 첫 방송을 보고 첫 유튜브를 보고 많은 것을 깨달으셨나요? 첫 유튜브에서는 처음에 유튜브에서는 제가 단어의 정의, 그 다음에 단어에 따른 품사의 정의, 그 다음 그 품사와 또 이제 문장 성분의 어떠한 분류 과정이 있었는지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단어의 개념을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단어는 알파벳 한 개 이상이 모여서 일정한 뜻과 품사를 이루는 말이라 그랬고 이 품사는 뜻이 있으면 그 뜻에 따라서 사물의 이름이면 명사, 그 다음 사물이나 사람의 모양, 색깔, 수량, 형태 등을 나타내주는 말을 형용사, 그 다음 장소, 방법,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목적, 결과를 나타내주는 말을 우리는 부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품사의 개념을 공부했고, 그 다음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가 또는 구가 또는 절이 문장 속에서 하는 역할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우리는 문장 성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품사와 문장 성분을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의해서 무엇을 물어보는 건지, 품사를 물어보는 건지, 문장 성분을 물어보는 건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영어 문장을 파악해 주시면 정말 여러분은 똑똑한 학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주로 다룰 내용이 구입니다. 구와 절이라고 했는데 구의 강의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신경 써서 구의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의 개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구의 개념은 여러분이 구란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구는 단어는 우리가 알파벳 한 개 이상이 모여서 일정한 뜻과 품사를 이루는 말이라 그랬는데 구는 그 단어가 모여서 또 단어 두 개 이상이 모여서 일정한 뜻과 품사를 이루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얘기하잖아요. 선생님들이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전치사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의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게 명사구인지 아니면 형용사구인지 부사구인지를 모르는 학생들이 또 태반으로 많습니다. 구란 단어 두 개 이상이 모여 일정한 뜻과 품사를 이루는 말을 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돌보다 라는 표현을 해볼까요? 그럼 우리는 두 가지 표현을 주로 씁니다. take care of 또는 look after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하나 이상의 단어로 그 뜻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없어서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인 것을 우리는 구라고 합니다. 정확하죠? 네, 여러분 구의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이렇게 문장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이 됩니다. 단어, 구, 절의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여러분이 리딩이나 스피킹을 할 때도 그러한 단어와 구와 절의 쓰임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똑똑한 학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한 단어로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예를 보면서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나는 아침 6시에 일어난다. 이거를 영어로 해봅시다. 자, 영어로 한번 써보죠.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는 뭘 쓸까요? 네, 주어를 쓰겠죠. 문장 성분의 주어. 그래서
I get up at 6 in the morning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나는 명사겠죠. 자, 나는 뭐 물론 여러분들이 다 각자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상대방한테 나는 뭐뭐 해 라고 할 때는 우리가 명사를 이름을 대신 쓰는 말로 나는 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대명사라고 하죠. 그 다음 get up 일어난다. 이것이 역시 일어난다의 표현이 get만 가지고 되는 겁니까? 아니죠. get up 이라는 그러한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또 일정한 뜻을 얘기했죠. 일어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사를 나타냈기 때문에 동사구라고 하죠. 그리고 이것들을 이렇게 표현된 것들이 관용적으로 쓰여졌다. 그래서 이걸 idiom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at 6 역시 6시에 부사구죠. 장소, 방법, 시간, 이유 등을 나타내는 말을 우리는 부사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뭡니까? at과 6가 합쳐져서 우리는 그것을 부사구라고 합니다. 역시 in the morning 또 역시 시간을 나타내 주죠. 역시 부사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우리가 한 개의 단어와 세 개의 구로 이루어진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문장 속에는 이렇게 단어와 구를 포함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문장이 단어와 구를 적절하게 배합을 해서 문장을 만드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문장의 확장 이런 것들을 말할 때 문장의 구성 요소 뭐 주어 그 다음 뭡니까 서술어 그 다음 목적어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의 단위를 단어로 쓸 것이냐 구로 쓸 것이냐 또는 절로 쓸 것이냐 이걸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확실하게 그 개념을 알게 되면 여러분이 직접 문장을 쓰고 또 말하고 또 읽고 이랬을 때 굉장히 문장이 잘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잘 이해하게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로 구의 형태는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to에다가 동사를 쓰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게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동사에다가 ed를 붙이게 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우리가 관용적으로 쓰는 우리가 수거라고 하죠. 그래서 그걸 idiom이라고 하는데 역시 이제 동사구의 그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루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이렇게 구를 이루는 대표적인 어떤 형태 중에 하나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 to에다가 동사, 동사에다 ing, 동사에다 ed 이런 것들이 문장 속에서 너무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어떤 이제 품사의 역할을 했는지 그것을 이제 구분하는데 굉장히 헷갈리는데 여러분이 구는 이렇게 5가지의 어떤 형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직접 만들고 사용하는 것들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 to에다가 동사, 동사에다 ing, 그 다음 동사에다 ed 요 4가지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형태는 어떤 내용들을 문장 속에서 표현할까? 그걸 알아보겠습니다. 아이고, 잘못했네요. 앞으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 부분에서 자세하게 공부를 하겠지만, 대략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명사 앞에 쓰는 이 전치사는 주로 장소, 방법, 시간, 이유 등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음을 우리말을 영어로 한번 써볼까요? 나는 아침 수업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 갔다 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나는 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침 일찍이라는 말을 그 다음에 씁니다. 우리는 이렇게 장소, 방법, 시간, 이유 중에서 시간을 뭐 제일 앞에 쓰고, 그 다음 이유를 쓰고, 그 다음 뭐니 방법을 쓰고, 그 다음 장소를 쓰는데, 영어는 장소, 방법, 시간, 이유 등의 순서로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침 일찍을 이제 한국말로 이제 써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네, 영어로 써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나타내는 early, in the morning 이렇게 쓰고, 수업 때문에 라고 할 때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네, because of my class. 그 다음 친구들과 함께 라는 방법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우리는 with my friends 라고 했고, 그 다음 학교의 장소죠. 그래서 to school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갔다라는 말 표현해서 어떻게 합니까? went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I went to school with my friends early in the morning because my class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부사를 보게 되니까 이 전세 플러스 명사의 어떠한 표현을 보게 되니까 장소, 방법, 시간, 이유 등의 순서로 나타내 주는데 그 형태가 이렇게 보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썼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부사, 부가 됩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자, 첫 번째 어떻게 됐습니까? 우를 이루는 첫 번째 형태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가장 많다. 그 가장 많은데 가장 많은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장소, 방법, 시간, 이유 등의 어떠한 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to에다가 동사의 형태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왜 필요할까? to에다가 동사의 형태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죠, 우리가. 네, 여러분이 이제 영어를 만든다는 표현들이 영어를 내가 직접 구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참 신기하죠. 네, 그냥 읽기만 했는데, 그리고 듣기만 했는데 그게 또 무슨 소리인지 잘 몰랐었는데, 볼까요? 나는 책을 읽는다 라는 것을 영어로 한번 써보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I를 먼저 쓰고, 그 다음 읽는다, read, 그 다음 a book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내가 표현하고 싶은 말이 나는 책을 읽는다의 표현이 아니라 책을 읽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책을 읽는 것은 좋아. 그럴 때 책을 읽는 것은 할 때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할까요? I read a book에서 자, 책을 읽는다, 책을 읽는 것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I를 생략합니다. 필요 없어 너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to를 쓰게 되죠. 간단하죠, 되게. 그래서 책을 읽는 것은 좋아 그러면 to read a book is good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to라는 것이 뭐뭐 하는 것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가 없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주어 동사의 형태가 있는 것이 구였었는데, 절이었었는데, 이걸 간단하게 주어를 지우고 그 자리에 to를 쓰게 되니까, 이게 구가 되는구나. 주어 동사의 형태가 사라졌구나.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 동사에다가 ing의 형태는 도대체 또 어떻게 만들어지고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동사에다 ing 형태를 또 만드는 원리를 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녀는 산책을 한다 라는 표현을 해봅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녀는 she 이렇게 쓰고 takes 쓰고 a walk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she takes a walk 산책한다 그녀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내가 역시 또 표현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산책을 하는 것은 건강에 좋아. 그럼 산책을 하는 것은 또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참, 네. 그럴 때 또 어떻게 한다고요?
네, she takes a walk에서 뭡니까? she를 또 없애버려요. 산책하는 것 이렇게 쓰니까 원래는 또 뭐예요? to 부정사로 하게 되면 to를 쓰게 되면 to take a walk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방법이 뭐죠? 네, 뭐뭐 하는 것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take에 그죠? ing를 붙이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taking a walk 산책하는 것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ing를 써서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역시 뭡니까? 여기서 주어가 또 사라지게 되죠. 자, 이 주어 동사의 형태가 없는 것이 뭡니까? 봅니다. 근데 단 뭡니까? 네, 두 단어 이상이 모여있는 형태를 나타내 줍니다. 그 다음 동사에다 ed 형태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왜 필요할까요? 동사에다가 ed 형태를 만드는 원리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는 책을 읽는 것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는 be interested in이라는 자 이렇게 이제 수거 같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be interested in 뭐뭐에 흥미가 있다, 재미있다 이런 표현이죠. 여기다가 뭡니까? 아까 책을 읽는 것 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reading a book 이렇게 쓴다고 그랬어요. 그렇구나. 이런 이제 네. 여기서 제가 전치사다음에 명사를 쓰기 때문에 동명사로 썼구나. 그건 몰라도 돼요. 역시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뭐뭐 하는 것. 네. 요게 동사에다 ing 여기서 reading a book이 하나의 구가 되는구나. be interested in 뭡니까? 역시 동사 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자, 그러면 그런데 내가 역시 표현하고 싶은 말이 어떻게 됩니까? 책을 읽는 것에 재미가 있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네. He is interested in 그 다음 reading a book 여기에서 자 만약에 책을 읽는 것에 흥미를 느끼는 것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비동사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ing를 붙여요.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이렇게 써도 괜찮은데 이거를 또 이제 being이 뭡니까? 필요가 없게 돼요. 분사의 형태가 두 개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분사를 배울 때 또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하고 역시 ing 형태와 ed 형태가 두 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를 지우게 됩니다. be가 원래 뭡니까? 뜻이 뭐뭐가 뭐뭐이다 또는 뭐뭐가 있다 라는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interested in 그 다음에 reading a book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 그렇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또 역시 단어만 모여 있지 구의 형태도 모여 있지. 그런데 뭡니까? 주어 부분이 사라졌어요. 이런 형태들을 우리는 뭡니까? 구라고 합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뭐뭐 하여진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에 대한 개념을 이제 정확하게 배웠습니다. 구란 단어 두 개 이상이 모여 일정한 뜻과 품사를 이루는 말 꼭 기억하세요. 다음 시간에는 절에 대한 개념을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안녕.